자, 오늘은 성격 측정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다양한 성격 측정 검사법을 안다. 자, 생각 열기.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 펼쳐졌길래,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길래, 전 상황이 뭐였길래 지금 이러한 그림 혹은 사진을 포착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이후의 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이거를 상상해보고 직접 서술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너무나도 유명하죠. MBTI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성격 측정 방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볼 거는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번 심태의 심태군입니다. 잉크 얼룩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1912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로르샤흐는 잉크 반점검사 심리 테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읽어낼 잉크 테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숨겨진 성격 테스트,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A. 나비 B. 사람의 얼굴 C. 몸 D. 꽃 E. 조류 F. 잘 안 보인다. 10초 드릴게요. 모두 고르셨나요? 결과를 공개합니다. A를 선택한 당신, 나비를 선택한 당신은 감각적이며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취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편인데요. 그 대신 그 흥미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흠이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내심이 굉장합니다. 사교적인 성격으로도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네요. B번을 선택한 당신, 사람의 얼굴을 선택한 당신은 내향적이면서 똑똑한 인물입니다. 진심을 중요시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을 봐주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과 엮이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애초에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업으로는 연구원이나 교수와 같은 깊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일이 적합합니다. C번을 선택한 당신, 몸을 선택한 당신은 감수성이 흘러넘치면서 도발적인 인물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분입니다. 타인에게 의지를 잘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당신의 행동과 매력에 푹 빠져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D번을 선택한 당신, 꽃을 선택한 당신은 사랑꾼의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로맨틱한 것을 좋아하며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유형인데요. 다른 사람이 캐치하지 못하는 걸 알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센스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엉뚱하며 뜬구름을 잡을 때도 있지만 바라보는 이상이 높은 것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꿈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새가 보였다면 당신은 자립심이 매우 강한 모험가 유형입니다. 언제나 본인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인물인데요. 유행에 민감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대담한 성격은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F번을 선택한 당신, 딱히 어떤 형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면 당신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믿지 않은 유형인데요. 손익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편으로 명성을 얻기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성격은 재물을 잘 모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성을 잃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면 하나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잉크 반전 테스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땠나요? 오늘의 테스트가 당신의 마음을 읽어낸 것 같나요? 이번 심리 테스트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신태군이었습니다. 안녕. 로르샤 잉크 반전 검사는요, 이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헤르만 로르샤가 1921년 개발한 성격 검사 방법으로 좌우대칭의 잉크 얼룩이 되어 있는 1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인터넷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된 겁니다. 왜? 이것들이 이미 유출이 되어 버리면 이거를 데이터화하거나 자료화하는데 이미 선행학습이 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어쨌든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카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처럼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피험자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심리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니 이걸로 어떻게 성격을 판단을 하냐, 어떻게 심리 상태를 판단을 하냐 라고 했지만,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서 허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이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전문가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여전히 객관적인 평가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혹시 로르샤 테스트 받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거든요. 실제로는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하고 진짜 앞서 얘기한 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게 더 정확한 결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재미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그림을 좀 살펴보실래요? 다음으로 볼 것은 주제 통합 검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시 그림들입니다. 사진들이에요. 자, 주제 통합 검사란 무엇이냐? 그림을 통해 자극을 주고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이야기를 꾸며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개인의 감정, 핵심 갈등,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투사 검사의 일종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부정이나 왜곡을 보이는 사람의 어떤 관심, 욕구, 갈등, 심리 역동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하지만 이 검사 역시 해석하는 전문가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신뢰도와 타당성은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밖에 투사 검사로는 유명한 것이 이제 집, 사람, 나무 검사라던가 빗속에 사람 그림 검사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그려진 걸 보고 전문가가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제 내담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의 상태를.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 중에 하나로 여러 성격 차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심리장애 진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1943년에 해서웨이와 맥킨리에 의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개정이 되었고 현재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검사는 자신에 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약 500여 가지가 있고 10가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법, 그리고 10가지의 성격의 다양성 및 심리 문제 측정이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척도는 무응답, 무선 반응 비일관성, 고정 반응 비일관성, 비전형, 비전형 후반부, 비전형 정신병리, 증상 타당도, 부인, 교정, 과장된 자기 제시까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임상 척도는 건강 연력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을 갖고 있는지 여성성을 갖고 있는지, 편집증, 강박증, 조현병, 경조증, 내향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TI입니다. MBTI. 보통 구글을 통해서 무료로 측정을 하곤 하는데, 사실 구글에 있는 그 무료 측정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관에 가서 일정 금액을 주고 테스트를 받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어쨌든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로서, 이 검사는 스위스 심리학자의 융의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브릭스와 마이어스가 연구에 의해 개발했고요. 이들은 수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성격 차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성격 차원의 연속성상에 있는 점수에 따라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또다시 구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이 8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참고 영상, 다큐, 짧은 다큐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외향과 내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심리나 성격은 주관적인 검사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측정 당시에 사람의 상태나 상황도 고려해서 해석 및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검사라고 한다면은 잉크 검사, 또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검사라든가, 또 나무, 사람, 집 그림 검사라든가, 빛 속의 사람 그림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검사일 거고, 객관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문항에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검사가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